우리가 이제 매주 보고 있는 KB 부동산 통계 정보를 봐야겠죠. 요 통계 정보는 우리가 매주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6월 달 걸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통계 자료는 한 주 전 거, 뭐 2주 전 거, 요런 것들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부동산이 뭐 하루 사이, 이틀 사이로 뭐 일주일 사이로 뭐가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이거 뭐 매주 상승이죠. 매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우리가 이걸 매주 보고 있는데 매주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가 나오시죠. 집을 가지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점점 뭐랄까 좀 힘들죠. 정신적으로 좀 힘드실 거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하지만 올라가고 있다. 아마 이 표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살짝 불안하지만 올라가고 있고 이 불안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이게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여태껏 데이터들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평택시 거를 먼저 보는데 매매 가격 지수 자체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게 되면 104.2에서 0.64% 상승폭이 커졌어요. 매매 지수가. 이따가 이제 데이터 더 볼 건데 왜 커졌는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 특히나 평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가격 지수도 108.3입니다. 108.3. 이거 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34%. 역시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로 한 번 더 연장해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아마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전세 물건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에다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폐지한다라는 뉴스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가격 지수만 볼게요. 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매매 가격 지수 자체가 매우 높고요. 124.5, 0.49 이렇게 상승 중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뭐 동탄 쪽은 미미하지만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뭐 마이너스 0.01%, 뭐 0.08%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옆 동네 우리 이웃 안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조금 4차 국가철도 계획에서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상승 중이다. 미리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몇몇 분도 이제 통화한 것도 있는데 미리 거기를 갭 투자건 아니면 집을 사놓건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여기 어디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철길 보상 계획도 아직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보류시켰거든요. 지금 보는 건 좋습니다. 미리 사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이른 게 아닐까? 한 1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안성에는 실거주 수요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111.2% 주택 전세 가격 동향 지수가 111%가 나왔습니다. 0.37% 상승 중이고 전세는 다 실거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주택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러면 아마 끝물로 매수세에 붙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죠. 중간에 이제 주택 매매 시장 동향 요거는 이제 세 개의 도시가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세 개의 도시가 그래프가 똑같아서 그냥 요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좀 거북이 등껍질 모양처럼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거북이 꼬리 같은 거 머리가 좀 들렸다. 그리고 주간 전세시장 동향도 이렇게 횡보를 그리는 것 같더니 끄트머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게 아마 전국 단위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이것도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변동률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급감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아니라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동탄도 유지하고 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이
그리고 전세 가격 동향 자체가 서로 지금 다 상승 추세고, 안성 그래프는 조금 기울기가 다르죠. 예. 상승 추세가 최근에 조금 상승 추세를 급격히 보이고 있어요. 전세도 그렇고. 예. 아마 이제 갭 투자자분들이나 뭔가 이제 투자자들이 미리 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그 전화 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어쨌든 간에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직 뭐 어디에 안성역이 생기고 뭐 어디 철도 뭐 이런 거 보상 계획이라든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 게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정도가 됐을 때 들어가도 사실 지금보단 비싸겠지만 사실 그런 게 더 확실하고 빠르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평택시 이제 아파트 단독 연립 매매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101.8%, 이게 이제 100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1.31%의 변동폭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까지 다 오르고 있다. 단독 연립까지도 전세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도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단독 연립까지도 전부 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다 오른다. 안성은 요 데이터가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몇 주째가 아니라 이게 과거 데이터도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매매 시장 동향 이런 것도 이제 세 개의 시가 그래프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한 군데만 보더라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요 모양 자체는 조금 꺾인 것 같은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렇지 않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매수 거래랑 매수 우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매 전망. 근데 요 매매 전망도 사실 서울이나 일부 지역들은 상승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월간 선도지수 50지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만큼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테슬라 CEO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개발 호재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 변동폭이 이제 크게 나오고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랐던 그 이제 노무현 정권 때라든가, 또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부동산 이런 그 규제들을 풀어 나가고 박근혜 정권 때 들어서 완전히 수문을 열어버림으로써 터져버린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욕먹고요. 정권이라는 거는. 네, 가격이 너무 상승해도 욕먹고 너무 떨어져도 욕을 먹고 이러든 저러든 욕을 먹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이 그냥 계속 보합을 그려도 욕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네, 뭘 해도 올라도 욕 먹고 내려져도 욕 먹고 그냥 보합을 해도 욕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뭐 누가 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이 어떻게 나와서 그 정책이 어느 부분에 적용을 받고 그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하는지를 봐야겠죠. 요번에도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마지막으로 정책을 하나 입안했잖아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될진 봐야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통계 자료 번외입니다. 번외. 요게 이제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본 거냐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나라 통계해주는 데인데 조금 왜곡은 있어요. 그래도 뭐 이제 거래 신고된 거 뭐 이런 걸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통계에서 뭔가 수치를 조금씩 뭐 이제 오류를 보이는 건 있는데 어쨌든 뭐 믿을 만한 자료니까. 여기에 보면은 한국부동산원의 이 거래 원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본 거거든요. 근데 200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요 밑에가 이제 평택이거든요. 위에는 경기도고, 그리고 글씨 크기를 우리 조금 키워서 봐야죠. 자, 보게 되면 이 위에가 이제 2000년도
1월 1월부터 매매를 보면 여기 뭐 한 3월 정도 3월 정도에 1106건 매매로 하고 밑에 노란색은 증여입니다. 증여. 우리가 매매 시장과 증여 시장을 같이 보는 이유가 매매는 손바뀜이 일어난 거고 증여도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오는 매물이거든요. 이거는 매매는 시장에서 그만큼 매물이 소화된 거고 증여는 그냥 잠기는 거예요. 사라지는 매물입니다. 당분간. 좋은 매물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이 아니라 증여니까. 2020년도 6월에 1636건의 정점을 찍었죠. 요때 이제 뭐 6.17 그 정책 전에 이런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세가 조금 800건, 500건 이렇게 하다가 8월 정도에 이제 증여가 196건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2020년도 8월경 그리고 여기 2020년도 11월경에 증여가 61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증여예요. 다른 게 아니고 증여가 늘어났어요. 2020년 11월에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평택이 거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400, 1100, 1000, 1500, 1400식으로 매매 거래가 급증을 해요. 거기에 증여도 일정 부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노란색 표시한 게 세 자릿수일 때 100건 이상일 때를 제가 표시해 놓은 거고 매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일 때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요때 지금 우리가 보합이라고 느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보합인 것 같다. 근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세에서 큰 변동폭을 안 보인 것 뿐이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분들이 다 집을 산 거고 또 일부는 다주택자분들이었겠죠. 요게 이제 4월까지 나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말까지 모든 거를 정리를 하다가 그때까지 안 되면 매물 홀딩 들어갈 거다. 더 이상 팔 이유가 없다. 내년 6월까지. 그러면은 큰 선거 뭐 이런 이슈가 다 해소되고 할 때까지 그냥 버티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도 아마 이 4월에 178건이고 아마 5월 달에 증여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5월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매매 건 수가 어쨌든 증가하면서 증여건이 어느 정도 있었다. 요거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시군별 부동산 거래 현황. 아까 우리가 그 이제 거래 현황을 본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만 보면 작년에가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였거든요. 1500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올해 유독 1000건 이상에서 잘 안 내려와요. 평택이 이만큼 1000건 이상에서 매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집을 많이 샀다. 그리고 많이 팔았다. 5월까지 1023건, 여기는 5월까지 나오고 7월에 이제 7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데이터 집계가 다 안 됐겠죠. 한두 달씩 느리니까. 왜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전에 했다가 뭐 취소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4월에 한 게 아마 5월쯤에 노출되고 5월에 한 게 6월쯤에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1월부터 5월까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줄기는커녕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현재 평택 부동산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자체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